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김성윤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프랭크 루박이라는 필리핀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15년 동안 교회에서 신학계를 세우시면서 바쁘게 사역을 하시다가 어느 날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생일대 결심을 하시면서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요. 이런 기도 일기를 쓰셨다고 합니다. 제 삶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한 번에 하나씩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제 인생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한 번에 하나씩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아랠 것입니다. 이런 기도 일기인데요. 매 순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렇게 영적인 메마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한테 초점을 맞춘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다. 이거는 사실 단순하게 말하면은 부부간의 사귐, 자녀와의 사귐, 친구와의 사귐, 교인들과의 사귐.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음식도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되고, 여행도 같이 해야 되고, 운동도 같이 해야 되고, 말버릇도 같이 해야 되고, 영화도 같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네. 주님과의 교제가 좀 둔화될 때는 내가 주님과 좀 떨어질 수 있죠. 그렇죠. 누가 말해요. 성경이 나하고 가까워지면은 죄가 떠나가고 죄가 나하고 가까워지면은 성경에 멀리 보게 되죠.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하고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 그다음에 기도. 이러한 거로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게 되고, 그러나 이제 내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등한시되고, 그러다가 어느 초점에 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매일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산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구나. 그러한 것을 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하고 멀리 떨어져 있을 리가 없죠. 어저께 내가 어느 병원에 갔는데 네. 조그만 아이가 이제 침 맞으러 왔는데 엄마한테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울고 붙들고 있어요. 네. 의사도 싫고 간호사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니까 그렇게 달라붙은 거죠. 네.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바짝 달라붙으면은 우리가 뭐 우울할 필요도 없고 어려움, 죄 들어올 필요도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가깝게 있는 게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매 순간 성령에 민감하면서요,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요, 주경섭 전 성동 구치소장님이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극동방송은 오늘이 처음 방문이신 건가요? 아니면? 예, 대구 극동방송 방문한 적이 있고요. 여기 그러시군요. 서울 처음입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 성동구치소장 주경섭입니다. 이렇게 극동방송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제 전국을 다 다니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장님 하면은 거기 구속돼 있는 재소자들에게는 대통령이죠. 아마도 최고 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니까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최고가 결정되기 면회 오는 때문에. 가족들도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장님이 배려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도소를 제일 많이 드나드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 예, 소장님이 계신 교도소에도 몇 번 가봤고, 예, 그렇습니다. 예, 교도소 교정을 담당 맡은 공무원으로서 법무부 공무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일 기뻤던 일, 또 제일 어려웠던 일, 그런 게 있을 텐데 많이 있습니다. 많이 계셨겠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우선 기뻤던 일은 이제 그 수용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 그런 것도 합니까? 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이제 수용자들을 모집해서 참여를 시키는데 기독교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일반 신자 아닌 사람들은 잘 참여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설득해가지고 참여하도록 하면 네. 그 뒤로는 참여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눈물을 흘리고 본인에게 또 도움이 되고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본인이 그걸 못 느꼈죠. 이제 이런 어떤 가족 사랑이라든지 뭐 하느님의 사랑 이런 것을 배우기 때문에 못 느껴서 배우다 보면은 눈물 콧물 흘리고 정말로 그 회개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아주 온화한 미소를 지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이 기뻤고요. 그냥 슬픈 일은 이제 수용자이기 때문에 어떤 심적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라든지 이 죄를 지은 죄가라든지 여기서 심적 부담을 많이 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굉장히 참 안타깝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많이는 아니고 1년에 한 10여 명 정도는 아마 그 자살을 합니다. 그럼 이제 김대두 같은 사람이 예. 사형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사형을 받았는데 네. 이제 여러 교도소를 다 다니면서 그래도 저 재소자는 참 변했다. 참 저런 사람 같으면 사회 나가서도 적응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사람들도 좀 많이 접해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정말로 그 사람이 이 얼굴색이 변하고 정말로 그 밖으로 나타난 행동들도 이 사람 정말 회개하고 있구나, 정말 반성하고 있구나 이런 정도는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만히 보면은 그 재소자들 중에서도 억울한 사람들이 더러 있죠. 글쎄요, 본인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또 자기가 죄가 없는데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억울하고 난 죄가 없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시장이 예, 구치소에 수감이 됐다가 자살을 한 적이 신문에 크게 보도된 적이 있죠. 예, 부산 그렇습니다. 시장인가 뭐 예, 그랬을 예,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은 너무 억울하다. 뭐 정치적인 저기도 있고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 뭐 미움을 받았다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교도소 자주 드나드니까 A라고 하는 재소자는 굉장히 참 법도 잘 지키고 교도소의 그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데 또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칼라라고 그러죠. 그러신 분들은 이제 대부분 순응합니다. 순응한데 그렇지 않은 이제 좀 성기를 포악한 이런 수용자들, 그다음에 살인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떤 그 질서에 순응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소자들의 가족들 네. 와서 이제 소장님 눈치 보면서 이제 소장님한테 뭐 부탁도 하고 잘 봐달라고도 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도소의 그 영치금이라는 게 뭡니까? 네, 영치금이라는 것은 처음에 수용자들이 들어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돈을 맡겨놓는다는 뜻의 영치금입니다. 그래서 그 맡겨놓고 있다가 네. 필요할 때 자기가 찾아 쓰는 그런 그 통장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삼시 세끼를 다 지급을 합니다. 그다음에 일상용품도 전부 다 지급을 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좀 부족한 것을 자기들이 사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치금. 그 영치금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사람이 외부 사람이 들어가서 영치금을 좀 넣어줄 수도 있습니까? 예,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한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도는 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일상용품 같은 것은 하루에 이제 쓸 수 있는 액수가 3만 원으로 제한돼 있고요. 일상용품이 아닌 거 그러니까 레이 같은 거 사고 싶으면 이제 추워서. 예, 그런 것은 이제 살 수 있습니다. 3만 원 한도 내에서 하루에 3만 원 한도 내에서 살 수 있고요. 영치금이 일상생활이 아닌 필수적인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초코파이 과자 먹고 싶다. 예, 그런 것은 이제 하루에 3만 원 이내로 이제 이제 제한됩니다. 사서 먹으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커피가 먹고 싶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서 먹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재소자들끼리 싸움은 덜어 있습니까? 그 안에서? 싸움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예, 왜 많이 있냐 하면은 이 조그마한 한 4평 내지 5평 되는 방에 한 10여 명 정도가 모여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성장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물며 한 가정에서 사는 가족끼리도 싸우는데 전혀 다른 인격이 다른 사람들끼리 좁은 방에 만나 있으면 당연히 싸울 수 있죠.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전 성동 구치 소장님이십니다. 주경섭 소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소장님 교정 공무원 하신 지가 한 35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야, 참 오래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예.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바로 시험을 봐가지고 네. 교정 공무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교정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뭐 계기가 있으십니까? 그때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제 친형님께서 교정 공무원으로 들어가 계셨었어요. 그걸 이제 형님께서 좀 권유를 해주시고 또 어머니께서도 형이 그 좋은 말을 해줬으니까 너도 네. 같이 가서 근무하는 게 좋겠다 해서 어머님 말씀을 듣고 시험을 보게 됐습니다. 교정 공무원 대표적으로 해야 되는 일, 하는 일 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교정 공무원이 하는 일은 이제 수용자들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수용자라 하면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속된 수용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의식주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원활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자주 드나들다 보니까 가장 더울 때 네, 바깥의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고 그럴 때 그 안에서 굉장히 힘드니까 내가 이제 물을 좀 들여보내면 그걸 얼려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로 좀 땀을 식히는 재수자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때 사실 정부에서 정말 전체 빌딩에 에어컨은 틀어줄 수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나마 그 삼복더위에 그 얼음 물병으로 좀 몸을 식힌다든가 예, 이러한 일에 또 교도소에서도 사실 어떠한 특혜를 준다고 그러는 것보다는 인도적인 입장에서 이제 그런 걸 수용을 좀 해주시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뭐 재벌들이야 뭐 자기 총수가 들어가면 잘 모셔주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또 직원들도 많이 딸리고 그렇죠. 또 요구 사항도 좀 있을 텐데. 예, 특히 이제 요구 사항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일반 사람들하고 차별이 되게 되면 다른 수용자들이 벌써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대우를 해드릴 수가 없고요. 본인들 또 신변도 보호해 드려야 되고 또 밖에서 요구 사항은 많이 있지만 단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 사항을 전부 다 들어드릴 수는 그럼 우리 없습니다. 청취자들이 지금 한국에 교도소가 몇 개 있는지 모를 텐데요. 예. 교도소 몇 개나 됩니까? 현재 교도소는 51개가 있습니다. 교도소가 51개.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전체 51개에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대략 한 5만 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들락날락 해가지고 어떤 때는 좀 많고 어떤 때는 좀 작고. 예, 가장 적을 때는 4만 5천 명 정도 되고요. 많게는 7만 명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능력이 7만 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수용 정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1인당 얼마의 평수를 가지고 있어라 이런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는 4만 5천 명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규정을 초과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게 되면은 이제 5만 명, 6만 명까지도 근데 구속될 수도 어떤 때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특별한 명절 같은 때 뭐 4천 명, 3천 명, 뭐 몇천 명을 내보낸다. 예, 가석방이나 사면을 가석방, 하시죠. 예. 예. 이제 그런 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가석방은 현재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사면은 2차례 정도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석방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게 뭐 내가 1년을 살아야 되는데 8개월 만에 나가고 뭐 그걸 갖다가 가석방이라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안 들어옵니까? 이제 다시 들어오는 것을 재범률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입소하는 것을 재입소율, 재범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재범률은
평균 이제 가석방으로 나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한 5,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2% 정도가 재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소장님으로 A라고 하는 교도소의 소장으로 가셨을 때 이제 1,000명이다, 오늘 2,000명이다. 그 범죄 통계로 보면은 도둑질한 사람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누가 제일 많이 들어오는 죄악의 분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시대별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초창기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강도, 이런 사람, 폭력범 그때가 이런 몇 사람들이 년도입니까? 1990년, 80년대 초반에서 중반이쯤 되겠습니다. 폭력, 강도. 절도, 강도. 예, 그런 사람이 거였는데, 제일 많고 예. 예를 들어 뭐 전체의 20%다, 30%다, 40%다. 예, 예. 그 다음에 또 많은 거는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은 이제 재산범, 사기, 절도 이렇게 되고요. 이제 최근에는 성폭력 사범, 그다음 마약 사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자들도 재수자들이 많지요, 그래도? 예, 여자 수용자들도 꽤 있습니다. 꾸준히 는다고 들었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수용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명 정도가 가장 적정한 수준이라고 봐지는데 지금 한 4만 8천 명에서 5만 명 선으로 하고 있으니까 약 한 7, 8% 정도는 좀 여성 재소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라고 분석을 좀 하셨습니까? 이제 정확히 이제 데이터를 봐야 알겠지만 여성 수용자들은 이제 경제 활동이 더 하기 많아지다 때문에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예, 사기도 하고 고발 고소가 있고 그렇죠. 절도 이런 게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한부모 한 가정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예. 거기에 따른 보호 살핌을 좀 덜 받아가지고 오히려 더 범죄의 길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사에 들어가 보면은요. 네, 아기가 딸린 여죄수도 있더라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은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같이 데리고 들어오나요? 그렇죠. 원래는 이제 그 자식은 이제 교정 시설은 이제 애들이 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데리고 안 들어온 것을 권합니다. 그러나 이제 밖에서 애를 봐줄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부득이 저희들이 이제 그 안에서 키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럼 이중고통이지요, 그 엄마한테는. 그렇죠. 물론 이제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사람이 인지 능력이 발달하기 전인 18개월까지만 허가를 해주고 18개월 이후에는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18개월이 지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밖으로 보내가지고 보호를 받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기저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모든 일상용품은 다 저희들이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맨날 애가 울고 그러면은 예, 좀 케어도 해주고 그러겠죠. 극동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주경섭 전 성동 구치소장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 35년 동안 교정 공무원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앞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소장님? 그거는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제도였는데 그분들하고 이제 미팅을 하고 예.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수용을 하게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와서 하면은 보람을 느끼고 또 간혹 우리 직원들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가지고 네, 네. 직접 그 도와주는 진행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물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지켜봤는데 정말 좀 감동적입니다. 가장 잠깐도 말씀은 해주셨긴 했지만 가장 변화된 또 기억에 가장 많이 남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 여자 수용자인데 이제 3일째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들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 때 가족에게 정말로 엎드려서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또 가족들은 그것을 보고 정말로 끼안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럴 때 정말로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평소에는 그렇지 않은 수용자였거든요. 네, 네. 또 남자 수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수용자도 물론 그 죄명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가족들과 얼싸안고 정말로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좀 깨끗이 잘 살겠다. 교회도 잘 다니겠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며칠 진행이 되는 겁니까? 3박 4일짜리도 이제 3박 4일이나 4주 동안에 진행되는데요. 네.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화성에 있는 봉담 중앙교회. 네. 거기 언제부터 나가셨어요? 그 나간 지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어, 네, 퇴직하고 이제 퇴직하고 그쪽으로 이사 가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언제부터 가지셔서 소장님께서?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시골에서 자랄 때 이제 한 5살이나 6살쯤 됐을 겁니다. 그때 제 집 뒤에 새로 교회가 지어졌었어요. 근데 그 교회 지을 때 이제 근처에서 이제 놀이터 삼아가지고 벽돌도 좀 나르고 모래밭에서 놀면서 이제 하고 그게 이제 교회가 지어지고 또 지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 그다음에 뭐 다른 신도분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조그만 할 때죠. 한 6살 때 이제 그 교회에 나가고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이제 성가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들은 교회 나가셨어요?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 안 안 나가셨어요. 나가시고. 근데 나가는 걸 부모님이 반대 안 하셨고. 예, 반대 안 하셨죠. 예. 예, 그러고 그렇게 이제 지나면서 뭐 군대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 사모는 어디서 어떻게 만났어요? 저희 집사람은 이제 그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중매 결혼을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면 중매해가지고 얼마나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중매하고 한 1년 6개월 정도 사귀다가 사귀었는데 결혼. 예, 그때 소장님은 교회를 나가셨고 예, 그렇죠. 저도 이제 그때는 그다음에 부인께서는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고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서로 아닙니다. 결혼을 하고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도 예. 지금도 지금은 이제 한 50%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하셔야 될 사명이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애들은 몇이에요? 애들은 지금 일남 일녀입니다. 예, 딸은 현재 시집 가서 가정주부로 살고 있고요. 아들은 이제 대학교 휴학하고 현재 공익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걔들은 교회를 나갔었습니까? 예, 아들, 딸도 교회 나갔었습니다. 네. 그럼 엄마 교회 나가자고 성화 안 하고. 합니다. 근데 고집이 센 모양이죠? 지금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네, 곧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럼 지금 봉담에서 아직도 건강하신데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현재 이제 교정 공무원들 퇴직한 교정 공무원들 모임 정우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조금 활동하고 있고요. 성공회에서 하는 쌀이 울타리 회라는 조그마한 그 모임을 만들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어떤 그 할머님하고 저하고 이제 주축이 돼가지고 출소하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앞으로 장래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또 종교관에 있어서도 이야기하면서 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쌀이 울타리. 이제 쌀이 울타리라고는 저희들이 이름을 명칭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쌀이 울타리 조그만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수용자들이 거기서 다른 재범을 못하도록 네, 네, 하고 정말 중요하죠. 좀 직업을 갖도록 하는. 참 좋은 일을 하실 텐데 그러면 소장님은 내가 괜히 교정 공무원 일 들어갔다. 딴 공무원 일 갔으면 대접도 좀 받고 그럴 텐데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까?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그 어떤 물론 사무직이긴 하지만 사람을 다루는 일이고 또 사람을 다루기 때문에 직접적인 감동도 너무 많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제 자신도 좀 배우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대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재소자가 소장님 계실 때 있다가 나가가지고 더러 인사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예. 물론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전화상으로도 어떻게 알아가지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만나서 식사하자는 사람도 있고 그랬을 때 제가 뭐 흔쾌히 수락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뭐 도와주었다기보다는 그때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좀 알고 싶고 또 그걸 알아가지고 또 반영을 해가지고 더 나은 길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럴 때 가장 보람이 크시겠습니다. 예, 정말로 보람이 큽니다. 그래도요, 소장님, 35년 동안 교정 공무원 하시면서 그렇게 보람된 일도 있고 뭐 기쁜 일도 있으셨겠지만
힘든 일이 왜 없으셨겠어요? 네, 힘든 일도 있었죠.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것이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목숨을 끊는 것을 제가 직접 이제 시선을 수습도 몇 차례 그러셨어요. 했기 때문에 그때 가장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아픈 것은 이제 교정 공무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길로만 가는 이제 고집불통의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자기 진실을 내보이지 않고 가식을 내보이면서 거짓말하는 분명히 자기도 이 길이 옳은 길인 줄 압니다만은 일부러 다른 길로 삐뚤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면 네, 이제 교정 공무원을 하시면서 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교도관들도 똑같이 구속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내 안에서 움직이고 그래야 되니까 예. 그만큼 고생하는 것만큼 사회에서 그 교정 공무원을 별로 대우나 알아주질 않는데 그런 데 대한 불만은 없습니까? 글쎄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저 사람이 교정 공무원이다, 뭐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본 적이 없고요. 또 설사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이건 이렇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드리면은 이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화성에 무슨 연고가 있어서 그리 이사 가셨습니까? 퇴직하고? 아닙니다. 뭐 연고가 있어서 간 건 아니고요. 뭐 우연치 않게 이제 집을 공담으로. 장만하기 위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쪽에서 극동 방송이 잘 들릴 텐데. 잘 들립니다. 그럼 극동 방송 좀 들어보시겠네요, 요새. 지금은 이제 그 스마트폰 앱으로 네. 뭐 해서 이제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갔으니까 사모님도 들으라고 그래야 되겠네요. 당연히죠. 예. 네, 믿음은 들으면서는 아니까요. 미리 한 2번 들었습니다. 소장님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살아오시면서 멘토가 있으시다고요. 있으시겠죠. 예, 물론 이제 뭐 기독교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 어릴 때, 네. 그때 이제 교회 다니던 그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화림 목사님이시라고 지금 광주에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기도 광주. 아닙니다. 전라도 광주. 예, 광주. 나이가 꽤 광역시. 한 90세 가까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 뭐 설교라든지 행동하시는 게 굉장히 지금까지도 기억에 많이 남고요. 네. 직장 생활하면서는 이제 직장 선배 상사이신 권창락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많이 지도해 주시고 또 최근 한 7, 8년 전부터는 우리 김장한 목사님께서 특히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네. 또 말씀도 많이 나누시고 또 과거에 빌리그램 목사님 오셨을 때 동시 통역하는 것이 네. 정말로 매일이 많이 남아 그때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었습니다. 예. 오늘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주경섭 전 성동 구치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한 목사님. 좋은 방송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취준생, 취업 준비생입니다. 서울에서 지내다가 부모님 계신 전주로 내려와 새로운 교회로 옮겨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온 지 며칠 안 됐기에 교회 사람들도 어색하고 전주에서도 삶도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얘기, 주승중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송을 들으며 요즘 신앙이나 생활에서 결단 없이 지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시금 신앙에서부터 바로 서서 결단으로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때는 무슨 일에서건 주님 안에서 뜻대로 행하려고 했는데 요즘 그 마음을 잊고 잃은 채 사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 가운데 또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 무엇이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쁨 넘치는 교회 임충만 올림. 예, 그래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계실 텐데 밝은 모습 주셔서 좋습니다. 빨리 좋은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우리 형제분께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인터넷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사연 남겨주세요. www.fabc.net 극동방송 홈페이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요. 극동방송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텔레비전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극동방송 이렇게 출연하셨는데 꼭 이 자리에 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범죄자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들어온 다음에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고 출소하게 됩니다. 예. 이 출소하였을 때 이 사람들을 어두운 눈으로 보지 마시고 밝은 눈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면 사회 발전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참 귀한 말씀이시네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으십니까? 네, 기도는 이제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가족은 물론 또 국가 번영과 예. 특히 이제 출소자들에게 희망을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퇴직하신 후에도 좀 좋은 일 이렇게 많이 좀 해주십시오. 네,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지금까지요. 또 우리 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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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목사님.